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 한번 볼까요? 이런 식, 물론 이 식 우리가 또 이런 식의 자 아니 이걸 내가 일단 1번, 2번, 3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3번 문제를 푸는데 1번, 2번, 3번만 풀어봐라고. 4번은 굳이 말고. 한번 볼까요? 지금 요렇게 뭐 요런 비슷한 게 2016년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니까 지금 공구순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공구순이 QS는 1 플러스 P다, 그죠? QD는 7 2P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일단 요거를 기해야 되겠지, 그지? 균형 쳐야 됩니다, 그지? 균형은 얘랑 같죠, 그죠? 그럼 얘랑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1 플러스 P는 7 2P예요. 넘기면 왜? 3P는 6이네, 그지? 맞죠? P는 얼마고? 여기 가격이 2원이다, 이 말, 그죠? 2원이, 그죠? 일단 여기 2원을 뭐 여기 대입시면 이렇게 바로 놓네, 그죠? 3개, 그죠? 일단 어려움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사회적 잉여를 그러니까 사회적 잉여를 크기니까 사회적 잉여는 요게 사회적 잉여죠, 그죠? 그죠? 요 삼각형 면적이 사회적 잉여지, 그지? 그럼 일단 우리가 요 절편을 계산하겠죠, 절편, 그죠? 절편만 찍어내면 거 아니야? 절편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요 절편의 특징은 뭡니까? 요게 이 자체는 거리량이 다 제로죠. 거리량이 제로야. 그래서 여기다가 제로를 집어넣어주면 돼. 응?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네? 여기 아니고, 그치? 얘는 여기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여기 제로 넣으면 어때요? 저게, 3.5네, 그 3.5, 그죠? 이게 3.5예요, 3.5. 수치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 좀 이상하다, 그러면 수치가 좀 궁금하게 나온다, 그지? 요게 다예요. 그럼 여러분, 요 삼각형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다만 여러분, 이 문제 괜찮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잉여라는 것 자체는, 잉여가 생긴 요 면적이지, 이게 잉여 없는 경우에 이거는 빼야 됩니다. 그럼 이래 하면 되겠네. 전체, 요 삼각형 면적은 여러분, 이거 곱하기 높이, 그죠? 이게 높이 곱하기 폭, 그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전체 높이가 얼마예요? 3.5, 4.5, 4.5. 여기 마이너스, 여기 4.5잖아요, 그지? 곱하기 길이 3. 곱하기 2분의 1이 요 전체 면적이죠. 여기서 뭘 빼야 돼요? 요는 빼야 돼. 네? 요는 빼야 돼. 그러면은 요걸 또 구해야 되겠네, 그죠? 요거는 뭐예요? 요 점의 특징은 뭡니까? 이거는 가격이 제로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뭐를 제로만 넣으면, 여기다가 뭐를 제로 넣어주면 내가? 요게 제로다, 그죠? 제로. 그럼 여기 1이네, 그죠? 1. 그죠? 1. 여기 제로일 때 1이다, 그죠? 키우는 1이다, 그죠? 그래서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요거는 1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1이죠, 그죠? 1 곱하기 얼마? 요게 요 면적이야. 뭐 굳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런 걸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 절편 찍는 이거 찍는 거. 이거 찍는 걸 잘 못 찍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사례를 보는 거죠. 요 정도 그냥 가만히 있고 있으면 충분해. 더 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자, 넘겨서 8번 한번 볼까? 8번. 자, 여러분, 이 제시문에서 지금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뭐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오케이, 정상적이냐, 열등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아, 촉탁해야 돼,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쌀은 지금 정상제고, 보리가 열등제 이놈에다, 그죠? 1번에 그 기억에, 쌀은 정상, 보리 맞다. 니은에요. 소득 증가는 그러면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이러면, 정상제인지 열등제는 공급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요가 문제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쌀 공급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디귿에 소득 증가는 쌀값, 소득이 증가하면은 쌀이 아니고 이거 경상도사는 알 수 없어요. 쌀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니까 가격은 오른다. 그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이야기예요. 쌀 가격 올린다. 맞아요. 리얼에 소득 증가는 보리 가격을 오히려 떨어뜨리겠죠. 왜? 수요가 감소하니까. 오케이. 이렇게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11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11번에서 지금 여기서 수요의 법칙이 예외에 해당되는 그 재화가 몇 개쯤 있어요. 수요의 법칙이 예외에 해당되는 거. 지금 문제 자체가 가격이 1% 올랐다, 그지? 가격이 1% 올랐는데 수요의 법칙이 작동한다 그러면은 소비량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소비량이 안 줄어드는 게 두 가지가 있지. 뭐예요? B제랑 D제가 안 줄어들어요, 그죠? 자, 일단 B제 같은 경우 여러분 탄력도, 우리 일단 탄력도 계산해 볼까요? A제는 탄력도 얼마? 0.5. B제는요? 0. C제는 1. D제는 이건 수요 법칙이 예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A제는 0.5밖에 안 되니까 어떻다고?
비탄력적이지, 그지? 2번에요. B젠의 판매량은 변하지 않았죠. 왜? 제로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네, 그죠? C젠은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이거는 단위 탄력적이죠, 그죠? 1이니까 단위 탄력적이야. D젠은 판매 수입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죠? 이거 1% 가격도 올랐고 판매량도 증가했으니까, 그죠? 일종의 우리가 베블렌즈 같은 해당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죠? 전형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 막 판매량 증가하는 거는 독특한 경우다, 그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자, 우리 15번 풀어볼까? 15번. 자, 같이 볼까?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보겠습니다. 일단 수요의 가격들로 일정형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일단 요 수치 자체가 여러분, 가격이 1% 오를 때 어느 정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소득이, 요 1.5도 어떤 소득이 몇 프로 움직일 때? 1%, 소득 1% 대비입니다. 그죠? 요것도 가격 1% 되고, 그죠? 요 두 개 다, 가격이 1% 변할 때고, 소득도 1% 대비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을 저는 소득이 몇 프로 하락했대. 일단 여러분, 요게 1.5죠. 1.5란 말 자체가 앞에 플러스지, 그지? 그럼 이거 정상제입니까? 일등제입니까? 이거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양의 값이지, 그지? 그럼 정상제다, 그죠? 이 기본 정상제예요. 관로수기 뭐 해놨어? 컴퓨터는 정상제라는, 그죠? 이 말이 맞는 문장이죠, 그죠? 이 말과 지금 문제가 일치한다는 이야기지, 그지? 정상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소득이 몇 프로 하락했다고요? 10% 하락했다. 그럼 소득이 1% 하락하면은, 소득이 1% 하락하면은 1.5% 줄어들죠. 그런데요, 몇 프로 하락했다고? 10% 곱하기 10이지, 그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곱하기 10해야 되겠죠? 그러면 15% 하락한다, 이 말, 그지? 15% 하락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놨다고? 그런데 컴퓨터 소비 수준을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가격을 깎아서 15% 올려야 되겠지, 그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15% 줄으니까 15% 얘를 15% 만들니까 곱하기 15 해가지고 15% 만들어줘야 돼요.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얘가 15니까 곱하기 15니까 여기도 15, 그죠? 가격을 15 곱하기 해야 15% 될 거 아니야, 그지? 15% 내려주면은 15% 증가해서 더하기 빼기 된다. 15%지, 그지? 그렇게 찾아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다? 몇 퍼센트, 수요의 가격 되는 게 1% 대비 변화된 그걸 이해하시면은 바로 대만 내기 제시면 돼요. 그건 우리 무차 강조합니다. 오케이. 넘겼어요. 16번 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조건은 A제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늘었단 말은 이게 공급이 증가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오케이. 두 번째는요, 소비 수는 이건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가 B제부터 B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가 줄어들면은 판매 수입은 무조건 감소한다, 그지? 왜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당연히 내리겠죠. 수요가 감소하면 봐봐요. 수요가 있어요. 판매 수입은 이게 판매 수입이죠, 그죠? 이게 판매 수입이죠, 그지? 근데 수요가 감소했네. 이래 된 얘기죠, 그죠? 그럼 판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이래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감소하면은 무조건 판매 수입은 줄어들겠죠. 이거는 뭐 탄력도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줄어드는 거야. 수요가 증가하면은 분명히 판매 수입이 무조건 증가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수요가 감소하면은 무조건 줄어들어. 이건 탄력도 안 따지는 거야.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는 거지. 여기 지금 판매 수입이죠.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판매 수입이 줄는지 증가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뭘 따져봐야 된다고? 탄력도를 따져봐야 돼. 탄력도를. 가격은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공급이 증가하면은, 자,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 떨어집니다. 이때요. 자, 탄력적일 때 하고 비탄력적일 때 보자, 그죠? 가격이 하락했는데 탄력적이야.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비탄력적이야. 판매 수입은 이거는 탄력도를 따져봐야 되고 이거는 따질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 16번 문제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공급이 증가했는데 탄력도 1보다 커대요. 크단 말은 뭔가요? 굉장히 탄력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판매 수입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을 것이다. 그런데 B는요, 이거는 수요가 움직였으니까 탄력도 관계없죠. 그냥 줄었다. 그래서 그 수요의 B 뒤에 놓이는 B제의 가격 탄력성 1보다 적다. 이거는 미끼야. 이거는 함정이에요. 이거 헷갈리라고 만든 거지. 이건 의미가 없는 문장이다. 그죠? 오케이, 거기까지. 자, 됐습니다. 됐고요. 22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원래는 균형이, Q500의 Q제로가 균형이죠. 그런데 공급자한테 정부가 100원의 정액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위로 뜹니다. 그죠? 위로 뜬다. 그죠? 그럼 새로운 균형은 560의 Q1이다. 그죠? 이 560원이 뭡니까? 이 560원이 소비자 가격이야. 소비자 가격이고 460원은 뭡니까? 이게 생산자 가격이에요. 그래서 개입자세, 배입이 100원 세금이지. 그지? 결국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소비자가. 그지? 자, 그래서 4번, 일단 보시면 여러분, 4번에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됐네. 그죠? 맞아요. 일단 여러분, 균형이, 거래량이 줄어들죠? 뭐가 보입니까? CE. 후생 손실이 보이죠? 그죠? 후생 손실 C가 나타났다. 조세 수입이 뭡니까, 여러분? BD가 조세 수입이야. A는 뭐라고? 소비자 잉여, F는 생산량이지. 답은 그러면은, 2번이 틀렸네. 그죠? 이렇게. 자. 넘겨서 27번 봅시다. 27번 풀고만 넘어갑시다. 27번만 풀까요?
자, 여러분, 간 같은 경우는 지금 흡연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소비의 외부 비경제지, 그지? 그럼 얘는 지금 수용곡선을 움직여야 되겠네. 수용곡선을 늘린다, 줄인다. 줄이는 쪽으로, 그죠? 나는요, 기초과학 연구래요. 이게 그러니까 뭐 신기술 이런 거 있어, 그죠? 이거는 생산의 외부 경제에 해당되는. 그러면 공급곡선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지, 그지? 그럼 밑에 봅시다. 그 가에 해당되는 것은, 수율을 줄이는 거니까 기억이네, 그지? 그 나는 생산 공급을 늘리는 거니까 리얼이다, 그죠? 뭐 그렇게 찾으면 되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 국민 경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를 우리가 미시 경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어떤 소비자나 또는 기업이나 정부의 어떤 미세한 어떤 행동 패턴을 연구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 전체를 바라봅니다. 거시요, 거시. 우리 사회문화에서도 여러분 우리 뭐 미시, 거시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거시는 경제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거시 경제 지표를 좀 알아야 돼요. 저 경제 지표인데, 그 경제 지표가 거시 경제를 보여준다 이거죠. 그걸 딱 보면은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 그다음에 뭐 실업률, 그다음에 뭐 GDP 이런 것들,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거시 경제 지표들입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런 지표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사실은 미시 경제가 좀 재미없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수학적인 판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죠? 또 우리 실생생과 잘 안 동떨어지기 때문에 재미가 잘 없어. 근데 이거는 우리 또 매일매일 사실은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다들 다 중요하죠. 다 어느 하나 빼놓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 그 중에서 일단 먼저, 몇 가지, 이 GDP부터 먼저 보는데, 일단 이걸 보기 전에요. 여기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미시라는 것과 거시라는 경제가 이 별개 분리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미시 받은 이거는 주로 이제 그는 개별적인 어떤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우리 어묵이라 그러면은, 어묵의 공급과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만난 데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균형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묵 1,000원짜리 어묵이 10개 그린다는 거지. 우리가 미시 경제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종목 하나하나를 분석한다는 거죠. 종목 하나하나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거리랑 그리고 이때 뭐 탄력도 이런 걸 정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확장 버전이에요. 우리 경제는 어묵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술도 있고 뭐 많아. 그런 걸 다 통장으로.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겁니다. 똑같이 피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수요 공급이 분석 틀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A를 붙입니다. A. 그리고 또 Q도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어묵을 10개 생산하고 10개 그리는 일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전체 우리 모든 재화의 총 생산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GDP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예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총공급, 총수요 이렇게 읽어요. 총공급, 총수요입니다. 이 A라는 게 다 끌어모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all이 아니고요. 이건 에그리게이트가 다 끌어모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끌어모아가지고 공급, 다 끌어모은 수요다. 이렇게 해서 양자가 맞는 여기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물가 수준이에요. 물가 수준. 지금은 여기서는 여기 개별적인 이걸 우리가 읽을 때 가격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지금은 이걸 우리가 가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체 재화의 가격이란 말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가 이렇게 물가예요, 물가. 이게 GDP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것도 똑같습니다. 요 총수요 있죠. 요 총수요. 이 총수요. 이게 수요인데 이게 총수죠. 총수요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경제 우리 구성원들이 뭔가 수요라는 것은 가지고 싶다는 거죠. 가지고 싶다는 그것을 그냥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수요란 말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세분해 봅니다. 어떻게 보냐?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근데 자동차를 있잖아요. 자동차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약간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우리 굳이 구비를 안 했는데 이거는 구비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동차를 해봐. 똑같은 자동차 하나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우리 가정에서 구입할 때 그걸 우리가 소비라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소비 수요 이렇게 말해. 수요 앞에 소비란만 붙여서 좀 구체적으로 소비 수요란 말은 가정에서 그죠? 우리 가게에서 쓸 때 그 가게 소비 C 우리 영어로 컨섬션이죠, 그죠? 소비 수요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자동차를 여러분 기업이 직원들의 어떤 출퇴근용으로 구입했다 그러면은 그건 투자예요. 투자. 또 똑같은 자동차를 정부에서 공무원 출퇴근용으로 샀습니다. 그럼 그거는 정부 지출이에요. G. 지금 그 지출의 주체에 따라서 나눴다, 그죠? 가게, 기업, 정부, 그지? 또 이거를 외국인이 사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출이라 그러지. 수출. 똑같은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N에 넣어가지고 이거는 순수출이란 말을 씁니다. 이건 또 나중에 볼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좀 세분화 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수요의 증가라 그랬잖아요, 그지? 자, 수요가 증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게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오른쪽 이동했죠, 그죠? 이동합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가게의 소득이 좀 증가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막 커지겠지, 그지?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는 지금 내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패턴이 우리 패러다임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공급이 이동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공급선이 오른쪽 이동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습니까? 얘가 기술 진보가 기술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그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좋아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오른쪽 이동. 똑같아요.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 요걸 좀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막 증가했어요.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 전반적인 생산 수준이 막 좋아지겠죠. 왜? 총수요가 이 소비도 증가하고, 투자도 막, 정부 지출도 증가하고, 이제 수출도 잘 돼요. 그러면은 경제 전반적인 활력이기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지? 자, 그러면은 이 GDP라는 것 자체가 좀 이따 공부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한 해 동안 얼마 정도 생산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1,700조 정도 돼요. 1,7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 GDP 규모 자체가 한 1,700조 원 정도 돼요. 조원대 조. 1,700조 원. 미국은 한 2천 아니지. 미국은 2,000조 원이 아니고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 2,000조 원인데 공이 2만 조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거의. 이거 어떻게 읽지? 이경조 원. 이경조 원. 조담의 경이니까 이경원 정도네. 이경원. 중국이 한 일경 한 8,000조 원 정도 돼요. 중국이. 중국은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크다는 얘기지. 미국은 10배보다 더 크고요. 우리나라가 지구적으로 한 10번째 정도 돼요. GDP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생산적인 측면 굉장히. 우리는 거의 탑 랭킹에 들어가 있다, 그지? 10번째 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살만한 나라예요. 우리는 충분히
땅덩어리만 비교해봐. 중국하고 미국,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몇십 배가 뭐야. 그죠? 우리는 중국 같은 게 성 하나보다 훨씬 적다는 거지. 그건 뭐 코딱지 같은 말 하는데. 근데도 이렇게 많이 만드네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땅덩어리가 여기 조금만 더 크더라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너무 적은 게 문제야. 국내 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만 이렇게 영토가 결합되면은, 상당히 괜찮아. 국내 시장이 한 1억 정도까지만 되면 좋겠는데, 일본이 여러분, 국내 시장이 굉장히 커요. 일본 인구가 1억 훨씬 넘기 때문에, 일본은 독자적으로 시장이 커요. 근데 우리는, 어디 이거 닦아붙이는 거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근데 갑자기 여러분, 총수가 확 커지면 지금 가동 높이 때문에 GDP가 커지겠지, 그지? 1번, GDP가 커집니다. 커지면서 여러분, 커지면서 우리 기업 안에, 우리 경제 안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지금 총량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업 안에 고용 자체가, 고용수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한 명을 더 고용하겠지, 그지? 그러면은 실업률은 떨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 GDP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한편에 실업률이 뚝뚝 떨어지는 아주 진짜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항상 여러분, 경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이거는 밝은 면이다, 그죠? 실업자가 줄어든다, 그지? 근데 저 멀리 있잖아요. 저 멀리 좀 물이 막 파도가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어떤 파도요? 물가가 파도가 금방 옵니까? 조금 천천히 옵니까? 천천히 오는데 이게 확 쓸려가잖아, 그지? 인플레이션은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막 보여, 막. 처음에는, 저기 뭐지? 운동하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게. 조금, 이거 실업률이 이거는 당장 고용이 증가하니까 이건 바로바로 반응이 와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시간, 이게 인플레이션.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보통 부작용에 해당돼요, 부작용에. 그래서 이런 총수요가 막 증가하면은, 이는 어떤 GDP가 증가하고 고용순위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반면에 이는 물가가 쭉 오르는 인플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게 이 거시경제학을 주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거 보시면 있잖아요.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방향과 실업률의 방향, 이게 가장 사실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실업률의 방향과 물가의 방향이 지금 반대죠, 그죠? 이걸 우리가 상충이라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걸 상충한다 말은 방향이 서로 반대다는 말이에요. 뭐가 움직이니까? 수요가 움직이니까. 수요가 증가니까 얘가 떨어지는 반면에 얘는 오르더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근데 정책적으로 이야기되면은, 여기 또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경제가 만약에 이러면 굉장히 안 좋아요. 현재 이 상태가 경제가 만약 우리 GDP 수준도 형편없는 수준이고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태로 볼까? 그러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GDP를 좀 키우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제일 손쉬운 게 수요 자체가 이렇게 무슨 소비도 있고 투자, 소비의 주체는 가계고, 그죠? 가계고,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지, 그지? 이거는 수출이니까 외국이잖아요, 그죠? 정부가 제일 쉽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게 있습니까? 정부 지출. 보통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사회 간접 투자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그죠? 막 항만 같은 거 짓고 도로 뚫고, 그죠? 빌딩 짓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지. 강 뚫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MB 같은 거, 이명박이 같은 것도 4대강을 왜 했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했대요. 그냥 말이고, 그죠? 하는 말이고, 사실은 아닌 거지만은,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냐 이거죠. 이걸 막 키웁니다. 아니면 여러분, 요런 것들은 소비나 투자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정부가 이거는 세금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 정책. 요거를 좀 키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깎아줘야 돼, 줄여야 돼. 감세,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은 소비나 투자 이런 게 활성화돼서 이거를 오늘 땡 올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벗어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기 침체가 해소되면서 고용 수준도 좋아지고 실업도 부재되겠죠. 한편은 어떤 게 있다고요? 이게 있다고 이거. 그래서 보통 이걸 구제하고는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구제하고 나서 요건 좀 이따 와요. 근데 미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는 요 파도가 이렇게 뭘 막 타고 오기 전에 방파제를 딱 치는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테이퍼링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물가 수준이 너무 높아지 오르지 못하서 경제를 기축 잡는 그런 정책을 나중에 한다는 얘기지. 그런 거 우리 다 배울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3페이지는 그냥 보시고요. 324페이지 볼까요? 자, 국민 경제 지표입니다. GDP 넣어죠. GDP입니다. 요 GDP 요부터 먼저 합니다. 요거 GDP부터 할게요. GDP하고 물가를 들어갑니다. GDP 보겠습니다. 자, GDP는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그래서 우리 GDP란 말은 이 국경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DP요. D 이 domestic이죠. domestic. 우리 국내에서 이 말은 왜 국내에서. 그래서 GDP라는 개념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걸 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그 생산 주체의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간에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만들려면 다 우리나라 GDP야. 중국 아니면 중국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와 관계없는데 중국 GDP를 표줍니다. 그래서 한 일정 기간 동안에 보통 1년 단위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예요. 총재화가 아니고 최종재화입니다. 총재화랑 최종재화는 다른데요. GDP는 최종재화예요. 총재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과 총의 차이점은 가니까. 근데 총재화 안에는 중간재 같은 게 들어가요. 근데 중간재 같은 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최종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부품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부품은 별도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냥 자동차 같으면은 자동차 한 대가지 자동차 한 대에다가 또 뭐 부품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너무 상식이겠지. 최종재입니다. 의 시장가치합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자동차를 2대 생산했어요. 한 대당 곱하기 1000만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GDP는 자동차 2대가 GDP가 아니고 2천만 원의 GDP예요. 시장가치 그죠? 자동차 2대는 그냥 생산량이고 우리 GDP 개념은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량의 시장가치를 합한 거라 그죠? 그게 2천만 원 이게 GDP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가치 합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심히 볼 부분은 거기에 박스 안에서는 그 2017년도 여러분 2017년도 GDP는 2017년도 생산된 것만 따지겠지. 이게 2017년도 생산됐는데 이게요 2018년도에 그냥 거래만 됐어요. 그럼 여러분 2018년도에 자동차 2대는 생산이 2017년도이기 때문에 2017년도의 GDP에 계산됐지 2018년 아니에요. 이제 생산된 거에만 따진다는 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하겠지. 그게 지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생산된 그해 판매된 것은 아니에요. 그해 생산된 것을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재는 별도로 카운팅하지 않고요. 자, 뭐 그 정도 보고 밑에 박스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3번) 볼까요? 여러분 전년도 재고품을 팔았어요. 전년도 재고품이 지금 올해 판매됐습니다. 올해 GDP는 안 들어가겠지. 왜? 작년도 전년도 GDP 재고품이니까 작년에 만들었겠지, 그지? 올해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단순히 거래만 된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GDP하고 관계. 생산 자체는 이게 GDP가 생산이니까 생산된 것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금값이 막 올라갔어요. 그럼 GDP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GDP는 뭐라고? 생산이라는 거지. 그냥 금값만 올라간 거지.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GDP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오케이. 뭔가 새롭게 뭔가 생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5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포함되겠죠. 왜? 우리 서울이니까, 그지? 4번 볼까요? 이건 여러분, 작년에 1000만원짜리 우리를 생산했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올해 1200만원에 팔았어요. 작년에 생산된 1000만원은 작년 GDP고, 올해 추가로 200만원치만큼 가치가 업되죠. 그죠? 그 200만원 올해 GDP 하는 거지. 이런 것도 됐고요. 자, 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 GDP 측정 방법 보시면은, 기억에 동그라미 3번이 지금 230, 320, 그 GDP 측정 방법 넣어죠? 최종적의 시장 가치를 합하면 보통 됩니다. 그래서 뭐, 빵과 TV 있다 그러면은, 빵 생산량이 4,000개인데, 가격이 50원이야. 그러면 다 곱하기 하면 20만원 나오겠죠? TV는 1000대고 150원이야. 그러면 15만원 나오겠죠? 그럼 여기 최종재죠? 최종재의 시장 가치를 더한다. 35만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아래 부가치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치를. 자, 부가치란 말은 이 말이에요. 이거 말뜻만 좀 보겠습니다. 밀가루가 되고죠. 밀가루가 되고 요 밀가루가 빵이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밀을 근데 농부가 밀을 생산해 가지고 밀가루 그 제조업자한테 1,000원 받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밀가루 제조업자가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제빵업자한테 이걸 뭐 2,000원 받고 팔았어요. 제빵업자가 밀가루를 사가지고 빵을 구워서 소비자한테 5,000원에 팔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밀가루, 이게 농부가 그러면 가치를 얼마큼 만들었습니까? 원래 가치가 제로 베이스라 그러면은 농부가 얼마 만들었죠? 1,000. 이게 가치를 냈단 이야기야? 그럼 밀가루 제조업자 단계가에서 얼마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1,000. 왜? 1,000원짜리 사가지고 2,000원 만들었어요. 그죠? 추가로 1,000 거지. 그럼 제빵업자가 부가치가 얼마입니까? 3,000원이지. 왜? 2,000원 주고 사가지고 3,000원 팔아야 돼. 그죠? 3,000원. 그러니까 요런 게 일단 부가치야. 그래서 1,000원, 3,000원. 얘 다음 얼마 나옵니까? 5,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부가치를 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최종적인 가치가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보면. 자,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1인당 GDP 나오죠? 1인당 GDP는 GDP를 인구로 나눠주면 되겠죠? 인구로 나누면 돼요. 인당 GDP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GNP 보겠습니다. GNP. 자, GNP는 GDP와 GNP 차이점은 남이 다 똑같고요. 얘만 달라요. GNP는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총량이에요. GDP는 국내 총생산인데 이거는 국민 총생산입니다. 근데 국적을 따지시겠다는 거죠.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생산했으면은 세계 어디서 해든 우리나라 GNP에 다 들어가요. 남은 다 똑같습니다. 국내 일정한 다 국내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이번에 GNP 넣어죠. 우리나라 국민이, 그죠? 국민이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자, 그 다음 밑에 아래쪽에 GDP와 GNP 관계 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GDP는 국내 총생산액을 잃고 GNP는 국민 총생산액, 국내 국민 용어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은 GDP와 GNP 관계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보통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GDP에서 뭐를 빼고 뭐를 대주면 GNP를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요. 1번 1,
2, 3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거 보겠습니다. 2번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 이거죠. 2번에 해당되는 것은 GDP,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GDP에만 해당되지 GNP에는 해당 안 된단 말은 뭔가니까 이거는 GNP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지, 그죠? 그러니까 GDP만 된단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란 얘기, 그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아담이라는 친구가 한 1000 정도 우리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아담이 국내에서 만들었습니다. 한 1000 정도. 이건 GDP에만 들어가요. GNP는 안 들어가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GNP만 들어가죠. GNP는 GDP는 아니까 달리 말 이거 뭡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든 얘기야. 뭐 근데 박지성 선수가 그 영국에서 뭐 한 2천 정도 만드는 거야. 여기 들어가요. 벌어왔습니다. 연봉을. 그럼 2번은 여기 두 개 다 되니까 뭐예요? 한국 사람이 국내에서, 그죠? 근데 이 씨가 국내에서, 그죠? 국내에서 뭐 500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전체 GDP는 얼마입니까? GDP는 1500, GNP는 2500이죠, 그죠? 2500.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럼 GDP를 이용해서 GNP를 계산하려면은 일단 GDP만 따지면 GDP는 1번, 2번밖에 없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GNP를 만들려면 일단 GNP 필요 없는 거 빼야 돼. GNP 필요 없는 게 하나 있지. 1번이 필요 없죠, 그죠? 1번 빼야 돼. 그래서 일단은 그 GDP 빼기 1번. 1번을 빼고 뭐를 더해주면 됩니까? 3번을 더해주면, 그죠? 얘를 빼고 얘를 더해주면 일단 원래 2번이 있다가 더해서니까 GNP가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게 GNP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요걸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앞에 넘겨서 3을 앞을 빼겠습니다. 그럼 요걸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다가 3번을 더하고 1번을 뺀다, 그죠? 자, 3번 요거는 우리가 받아온 거죠? 이거는 수치입니다. 받아왔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받아온 거야. 요거는 그러니까 돈 좋은 거죠? 지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야기해보면 앞에 3은 뭡니까? 수치고 뒤는 지불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순수치 소득이에요. 즉 우리가 받아온 것에다가 준 거 뺀 거, 더하고 빼가지고 우리가 진짜 받아온 것만 따진다. 그래서 GDP에서 순수치 요소소득을 더하면은 요소소득인 게 임금이지. 이 요소소득을 더하면은 GNP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니. 그래서 밑에 보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GNP는 GDP 플러스 내국인의 회의 생산 이 말이고요. 그래서 끝에 보면은 GDP 플러스 순수치 요소소득은 GNP다 이런 말로 하죠. 여러분 세계화가 진행되면은 1, 2, 3번에서 어느 게 커지겠습니까? 세계화가 되면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온다, 그지? 1번과 3번이 딱 커지겠죠, 그죠? 2번의 위치가 다 줄어듭니다. 세계화 진행될수, 그지? 그래서 거기에 뒤끝 보세요.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국내 생산과 국외 생산의 비중이 점차 커진다. 2분이 줄어든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런까지 됐고요. 자, 오른쪽에 좀 더 봐야 되는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327페이지 GNI 좀 볼까요? 오케이. 그래, 끊읍시다. 이게 GNI 개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요 GNI부터 들어가도 할게요. 오케이. 그 여러분 내가 숙제 쓸 때 까먹지 마. 숙제 벌써 까먹었지? 봐봐 지금 뭐 숙제 있는데 지금 눈을 뚜글뚜글 나지세요. 숙제 해보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